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5일 새벽 3시 반입니다. 요사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매우 거칩니다. 필패할 것이다. 이 정부는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악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퍼붓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의도를 숨기고 표현만 아주 요상하게 하니까 이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공격의 본질이. 다만 드러난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경찰이 독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압도적 국민이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을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보완하지 않고 견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범죄 피의자도 피해를 보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는 더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유시민 씨는 경찰 편을 들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당 안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 당론으로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법안이 통과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에 큰 파장을 던질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버린 민주당을 심판하는 아주 결정적 행동이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또 헌법을 수호하는 큰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찬스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 시사저널 편집인인 전영기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칼럼을 쓴 걸 읽다가 저와 생각이 똑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유시민이 밝힌 대통령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보완 수사권이 장윤기 살인 은폐 사건 같이 수사기관 경찰에 의해 자행되는 최악의 대국민 범죄를 막기 위한 최후의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은 이제 국민적 합의가 되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예외 없이 보완 수사권 유지 찬성을 가리키고 있다. 경찰이 2024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이관받은 데 이어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마저 빼앗으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갖고 있는 민간인 상대 치안정보 수집권까지 더해져 프랑켄슈타인처럼 무소 무리 권력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뿐인가 민주당은 지난 2월 세계 문명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경찰한테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 같은 경수완독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체제는 한국 역사에서 처음 성립하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경찰 독재나 전두환 정권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는 우려는 어쩔 수가 없다. 보안수사권 문제에 관한 한 이 대통령이 국민적 진실을 지향하고 유시민 작가가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유 작가의 그럴듯한 소리엔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조국 전 의원이 과거 검찰한테 당했던 수치를 되갚겠다는 당파적 복수심이 묻어날 뿐이다. 그러니 이 대통령은 당파적 지식인의 억지 주장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한다. 말았으면 한다. 오직 국민을 보고 보안 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당당히 하길 바란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이 올라오면 부디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유시민 작가는 필자가 보기에 적어도 3번의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서울대 프락치 사건인데 악을 선으로 포장한 나쁜 행동이었다. 훗날 무고한 민간인을 감금한 폭행사건으로 드러났지만 그는 이미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민주화 운동가로 유명해졌다. 두 번째는 노무현 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사찰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임이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어둠으로 빛을 덮은 악이다. 그는 2021년 사과문에서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고서는 그 이후 수도 없이 악의적인 정치 비평을 반복하고 있다. 세 번째 악은 보안 수사권 폐지가 올바르다고 거짓 선동하는 요즘 상황이다. 선것을 달다고 대중을 속이는 혹세무민 아닌가? 유시민은 맞는 말도 많이 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억지와 허위를 섞곤 한다. 그가 자주 헛발질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당파적 이익과 자기 관념을 정당화하는 데 두뇌 활동의 많은 부분을 소모하기 때문인 듯하다. 만약 민주당이 이 유시민 주장을 따라서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를 또는 금지를 법제화한다면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이 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을 믿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국민들의 지지가 아니라 역사의 힘을 받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극적인 결단을 내린 예가 몇 번 있습니다. 1987년 6.29 선언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이 국민들이 요구하던 직선제 개헌안 등 여러 가지 민주화 조치를 수용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권위주의 정권의 여러 가지 폐해를 시정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6.29 선언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가장 인기가 없던 노태우 후보가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제6공화국이 열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드라마틱한 제스처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정도에 준하는 어떤 큰 격변을 일으킬 만합니다. 이게 민주당을 분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헌법을 믿고 결단을 했다는 대통령의 권위가 그걸 압도하면서 정계 개편의 주도권도 잡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생일대의 승부를 거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글자 그대로 크게 국민을 통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헌법입니다. 헌법과 사실 그리고 상식에 기초해가지고 국민 다수가 그래도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거부권 행사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